없는다든지 하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모터 드라이브로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모터 드라이브를 다시 꽂아야 될 거거든요, 위에. 그래서 자리를 잘 보시고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브 올라갈 자리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포트들 다 억세스할 수 있도록 마운트를 해야 돼요. 마운트를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실습할 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아니면 LCD 그리고 PC하고 통신하는 UART 채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프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요건 이제 지금 요번 주에 실습하는 거는 이거 사용법을 익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처음에 그 포지션 제어를 할 거예요. 모터의 위치 제어. 이렇게 특정한 각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죠? 보통 잉크젯 프린터들 보면 이렇게 프린터 헤더를 특정한 위치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 갈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가려면 몇 라디안을 가야 되는지를 미리 정할 수 있거든요. 뭐 그 2파이 라디안이면 한 바퀴고, 그죠? 4파이 라디안이면 두 바퀴 돌았을 때 위치죠, 그죠? 그런 위치를 내가 모터를 몇 바퀴 돌려야지 헤더가 어디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놓죠, 그죠? 캘리브레이션 해놔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에 있으면 그 앵글 값을 줘요. 6파이다 그러면 돌아서 6파이 될 때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6파이 근처까지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6파이 가면 헤더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지션 제어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특정한 각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목적인데 처음에는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모터를 제어를 할 때 타코미터의 값을 읽어야 돼요. 타코미터 값을 읽는 방식이 있고 타코미터에서 펄스가 뛸 때 인터럽트를 거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타코미터의 값을 읽을 때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써요. 일정한 시간이 될 때마다 타코미터의 값을 읽어요. 타코미터 값이 0, 2, 3, 1 움직이면 앞으로 도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돌 때 다른 코드가 있죠, 그죠? 같은 코드를 읽었으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코드 가지고 지금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정한 주기별로 코드를 읽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코드를 가지고 PID 컨트롤러로 업데이트해요. 지금 내가 읽는 코드가 얼마인지를 알면 내가 가고 싶은 값하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앵글 값하고 두 개 비교하면 에러 값이 나오죠, 그죠? 그 에러 값을 가지고 PID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모터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PWM 값을 내줘야 돼요, 자기가. 자, 그걸 만드는 수도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PID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프로포셔널, 디퍼런셜, 인테그랄 세 개의 컨디션들을 쓸 건데요.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에러를 읽어드려요. 에러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레퍼런스는. 그리고 타코미터에 들어온 값이 있어요. 들어온 값을 가지고 누적된 값을 가지고 에러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에러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에러의 크기를 이제 에러가 어느 크기 이상이 되게 되면 무슨 오류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에러 트레시홀드보다 작으면 밑에 걸 실행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에러가 들어오게 되면 인테그럴 값을 이제 에러에다가 타임스텝은 우리가 인터럽트 거는 주기 있죠, 그죠? 인터럽트를 우리가 뭐 100 마이크로세컨마다 걸었다라면 타임스텝이 100 마이크로야. 100 마이크로 곱하면 돼요. 곱해서 에러를 누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렉티브를 구하려면 previous 에러에서 현재 에러를 빼서 타임스텝으로 나누면 미분값이 나오죠, 그죠? 미분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이 두 개 값하고 읽어드렸던 에러 값이 있어요. 이게 에러 값을 previous 넣는데 컨트롤, 이 컨트롤 값은 뭐냐면 요걸 가지고 PWM 신호를 만들어내요. 프로포셔널 텀하고 이게 인테그랄 텀 KI입니다. 인테그랄 텀하고 디퍼런셜 텀의 웨이티드 썸을 내서 이 값을 내는데 그걸 가지고 PWM 신호를 만들어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순서로 읽혀지면 포워드로 돌고요. 반대로 읽혀지면 반대쪽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샘플링하는 시간을 얼마나 잡을 건지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rpm까지 움직이는 코드를 중간에 놓치면 안 되니까요. 100rpm까지 움직이는 걸 잡겠다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30바퀴 레볼루션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샤프트 자체는 이렇게 바깥쪽이 100rpm으로 돌면 샤프트 자체는 3000rpm으로 돌아요. 근데 그 단위 시간당 일어나는 펄스 개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샘플링하는 시간을 얼마나 할 건지 계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움직일 때 속도를 얼마까지 할 건지를 정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PWM을 정할 때는 PWM 전체 주기를 얼마나 할 건지 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험할 때는 TPWM이 10ms였어요. 이 10ms 안에 몇 ms 동안 켤 건지를 정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켜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델타를 정해놔요. 그래서 아비트라하게 내는 게 아니라 저 델타 구간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컨트롤할 때는 뭐 20개나 30개 정도 테이블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PWM을 낼 때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내는 건 아니고 디스크리트한 어떤 특정 값으로 PWM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처음에 오늘 아마 실습을 할 때 LCD를 달 때요. LCD를 달 때 원래는 D 포트 가지고 LCD를 연결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D 포트가 타이머 인터럽트 쓸 때 D 포트가 필요해서 여기 걸 이렇게 옮겼어요. 작년에 할 때. 뭐 그 C 포트로 여기 있는 걸 C 포트로 옮겨서 했는데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PWM 모드를 패스트 PWM 모드 가지고 이제 타이머 컨트롤을 해서 PWM 신호를 내주거든요, 얘가. 근데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실험할 때 생각해 보시면 PWM 신호를 누가 내줬냐면 여기 27번 포트가 냈어요. 그죠? 27번 포트가 냈던 걸 얘가 내주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타이머 인터럽트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모터 드라이빙하는 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에라 혹은 리버스 에라를 동작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필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처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PID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타겟은 뭐냐면 일단 모터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각도로 가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먼저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걸 두 번째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맨드로 N을 주면 마이너스 90도를 돌고 P는 플러스 90도를 돌고 S는 초기값 세팅하는 거고 T는 타겟값 세팅하는 거예요. S는 뭐냐면 현재 그 모터가 있는 각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0도라고 그러면 0이라고 세팅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의 모터 자세가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 모터 값을 예를 들어서 90도라고 주면 사실 90도 돌아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90도면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거고요. 45도면 45도로 가는 거고요. 타겟을 세팅하는 커맨드고요. 그리고 N하고 P는 내장되어 있는 커맨드예요. N을 커맨드를 주면 마이너스 90도로 가고요. 파스틱을 주면 플러스 90도로 돌아가게 이런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는 게 다음 시간까지 예비 보고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컨트롤러고 얘가 다운로드고 이게 LCD예요. 그래서 저런 보드를 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모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고 C가 뭐냐면 현재 위치예요. 현재 위치는 모터가 돌면 계속 바뀌죠, 그죠? 현재 위치가 바뀌고 뒤에 중간에 45라고 되어 있는 게 CTE라고 적혀 있는데 T라고 적혀 있는 게 타겟이에요. 나는 45도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현재 7도예요, 그죠? 그럼 에러는 얼마예요? 에러가 38도가 나오죠, 그죠? 저게 에러 값이에요. 저 에러 값을 저걸 가지고 제어를 해서 45도로 가게 만들면 돼요. 현재 값이. 현재 값이 45도가 되면 컨트롤이 끝나는 거죠, 그죠? 포지션까지 가는 거야. 자, 여기 요 코드를 제가 이제 예비 코드를 나눠줄 거예요. 그 코드가 모터의 앵글을 제하는 코드를 나눠줄 텐데 그 코드를 가지고 지금 있는 거와 지금 요구사항이 있죠, 그죠? N을 줬을 때, P를 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다음 예비 보고서예요. 지금 있는 코드가
거진 동작을 하는데 버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못하고 안 맞는 코드들도 좀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있는 코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앵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타겟이에요. 이때는 PID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PI만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에러를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스피드는 느려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가기만 하면 돼요. 자, 다음 타겟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저희들이 실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실험 내용 중에 코드 개발하는 순서가 LBR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LCD 디스플레이 하는 모듈인데요. 이거 쓰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보죠. 쓰는 건가요? 네. 이걸로 잠깐만요. 이 코드가 2014년도는 8빗 가지고 제어하는 거고요. 이게 13빗 가지고 제어하는 건데요. 처음에 아트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만들어서 여기 위치를 정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이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폴더를 만들어내면 자기가 그 폴더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을 하면 이제 어떤 디바이스로 코딩을 할 건지를 물어봐요. 디바이스 중에 저희들이 아트메가를 쓸 텐데요. 아트메가 중에 128, 328, 3 여기 있네요. 아트메가 328A, 328P, 아트메가 328P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텐데 여기 보시면 보드를 디바이스를 실렉션하는 게 있고 보드를 실렉션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실렉션해서 여기는 이제 누르면 이밸류에이션 보드가 떠요. 보드는 아니고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니까요. 328P를 선택해요. 하고 나서 하면 328P에 해당하는 이제 그 모듈을 물고 자기가 올라와요. 이제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를 보면 이제 디폴트가 들어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아마 이걸 나눠 드렸을 텐데요. 2015년 버전을 써야 돼요. 그전 걸 쓰면
8핀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동작을 안 해요. 이걸 카피해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로 가서요. 뭘 해놓냐면 툴 중에 나중에 배우는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하세요.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얘는 프로젝트 특성은 그냥 닫아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빌드를 하세요. 응? 뭐지? 같은 코드인데? 엄청 느리. 여기서는 빌드가 되는데. 프로퍼티. 그리고 이거는 있고 여기도 조금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한번 봅시다. 일단 그 처음에 실습이 요건데요. LCD 그에 값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메인 함수가 여기에요. 지금 B번 포트의 디렉션을 끝에 두 개를 출력으로 잡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입력으로 잡고 끝에 두 개는 출력으로 잡고 있고요. 포트 10 여기 1로 잡혀 있는 데가 출력이에요. 컴파일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빅 파일을 여기에 만들어줍니다. 지금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했기 때문에 이 헥스 파일이 여기 생겨 있는데요. 이걸 뭐 릴리즈 모드라면 이제 디버그 정보를 떼버려요. 그래서 일단 디버그 모드로 해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디버깅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디버거 툴이 있어요. 디버거를 여기까지 해서 얘는
지금은 디버깅 하려고 일부러 여기 지워놨는데요. 딜레이 엘리먼트는 디버깅을 할 때는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를 디버깅을 할 때 런투 하면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실행을 해서 이렇게 마크를 보여줘요.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 있고요. 이쪽 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지금 프로그램 메모리 플래시 쪽에 있고요. 여기는 부트 섹터인데 저희들은 부트로드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는 특징이 1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을 안 한 상태예요. 1이 프로그램 안 한 상태고 제로를 프로그램 한 상태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부트 섹션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 쪽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한 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제 디버거니까요. 디버거에서 머신 코드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I/O 쪽에 가면 패드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패드. 아트메가 328T의 아이오 포트를 열어보면 그리고 좀 있고 각 포트별로 레지스터가 3개씩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패드예요. 패드.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핀인데 위에 이제 풀업장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 풀업장은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뒤에 트랜지스터의 상태에 따라서요. 그리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읽어 들어올 때 요 핀을 써요. 요 레지스터를 쓰고요. 내보낼 때는 이게 있으시고요. 보통 여기 디렉션을 정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얘가 액티베이션 될 때도 있고 요게 액티베이션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나 얘 중에 하나를 펴서 출력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입력일 때는 이렇게 두 개 만들어놔요. 그래서 안에 보면 레지스터가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레지스터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어떤 게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고 어떤 게 디렉션을 나타내고 어떤 게 수신을 나타내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보죠. 포트 I/O 중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포트 B가 있는데 포트 B에 가보면 레지스터 값이 3개가 보여요. 이게 보시면 하나, 둘, 3개가 보이죠. 그죠? 이게 DDRB라고 되어 있어서 B1 포트에 대한 데이터의 디렉션을 정해줘요. 지금 보시면 여기 두 개가 일일인 게 뭐냐면 03이라고 적었어요. 그죠? 03이라고 적으면 여기가 0, 여기가 3이에요. 11 적혔으면 이거 두 개가 아웃풋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아웃풋으로 정의가 되면 포트 B에다가 값을 적으면 얘가 아웃풋으로 나가요. 얘는 이제 입력으로 쓸 수 있는데요. 얘를 입력으로 쓰면 입력을 받으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입력을 저장하는 핀이 있고 출력을 저장하는 핀이 있고 방향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 3개가 각 포트별로 하나씩 붙어 있어요. 다른 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포트 지금 보면 포트 D의 값은 아직 안 정했는데 포트 D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D 값을 F0를 쓰게 되면 여기 위에 4개가 값이 써지게 되는데요. 보면 지금 보면 4개가 써졌죠.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건너가면 인스트럭션에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건너갈 때 이게 실행이 되면 여기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디버깅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값으로 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왜 이렇게 느리지? 네.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어디를 보느냐면 핀 B2니까요. B번 포트를 한번 보세요. 핀 B2가 여기가 B2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잠깐만. B2를 1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가 지금 1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와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보면 여기로 들어오죠, 그죠? 근데 여기를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많이 늦은 여기로 들어와요. 그죠? 스테이트가 바뀌는 걸 알겠죠? 여기 값을 우리가 레지스터 값을 여기 이제 레지스터 값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여기 보면 핀들이 있죠, 그죠? 핀들의 B번 포트, A번 포트, C, B, C, D 3개 포트가 있어요. 그 각각의 포트 중에 이게 핀 B 중에 04번을 하나의 리블로 잡았어요. 한 핀을 잡았어요. 04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요거하고 엔드를 취해서 한 핀을 잡아서 요거 값으로 정리해놨어요. 핀 2번 핀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잡아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04가 보면 0, 1, 0, 0니까 이 핀을 보는 거죠, 그죠? 이 핀의 값을 봐요. 그 핀의 값이 1이면 하이라고 인식을 하고 0면 로우라고 인식하게 표시하는 게 LCD 창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나중에 이걸 다운로드하고 나서 그 PB2의 값이 하이면 하이고 로우면 로우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창들은 대부분 디버거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창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쪽은 여기에는 그 내부에 스페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택 포인터들도 있고요. 스테이트 레지스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인터럽터예요. 인터럽터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있는 레지스터들, 이렇게 MC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의 값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동작 속도가 지금 얼마로 나오냐면 1메가헤르츠로 나오죠, 그죠? 원래 8메가에서 디바이드 바이 8 가지고 나누어서 1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락 나누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냐면요. 이렇게 헥사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헥사 코드를 다운로드 할 때 쓰는 툴이 이 툴을 써요. 이 보시면 여기 와서 얘를 실행을 해요. 얘를 실행을 할 때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느냐면요. 그 장치 관리자에 가서 이 보드를 PC에 연결하게 되면 여기 디바이스가 FT232D거든요. 여기 232D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에 보면 이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제로라 해야 돼요. 인터페이스 1은 아니에요. 인터페이스 제로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디바이스로 인식이 돼야 돼요. 속성이 들어갔을 때 드라이버가 WDI 여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얘가 포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시리얼 포트가 몇 번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콤포트 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UART 테스트 할 때 폼5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게 확인이 되면 와서 얘를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여기를 지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FT232D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포트는 USB를 선택을 하세요. USB를 선택하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느냐면 디텍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디바이스를 잡아와요. 시그니처를.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디바이스 시그니처예요. 디바이스 아이디거든요. 디바이스를 잡아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퓨즈 값을 한번 읽어보세요. 퓨즈 값을 읽어보면 여기까지 가져와요. 이 값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 놓은 자료가 여기가 제가 시그니처 읽어보는 값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락빗에 대한 게 있는데 락빗은 건드리지 마세요. 락빗은 여기 있는 값은 이제 그 아트메가를 잠그는 역할을 해요. 코드를 읽어보지 못하게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값은.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저걸 잠궈버리면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매핑은 혹시 디버그를 사용하실 때 이 메모리 주소를 보시면 여기 주소가 적혀 있어요. 좀 시작점이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주소를 쭉 따라가다 보면 뒤에 그 디바이스 IO라든지 플래시에 대한 어드레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어드레스 맵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챕터 8에 보시면 원래 데이터 시트의 챕터 8에 보면 클락 소스들 중에 어떤 걸 고를지를 정하는 게 있는데 디폴트가 이거예요. 인터널 RC 오실레이터인데 저게 8메가짜리예요. 8메가짜리 인터널 RC 오실레이터를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퓨즈 중에 로우 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퓨즈 로우 바이트가 지금 방금 읽어왔던 것 중에 이 값이에요. 보시면 제로X 6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로X 62라고 로우 바이트 읽어봐요. 그 로우 바이트 62가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 보시면 0110 여기가 6이에요. 그리고 0010 여기가 2예요. 62라고 읽어봤죠, 그죠? 62가 무슨 뜻이냐면 클락 디바이드 8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락 셀렉션이 여기 클락 셀렉션이 있는데요. 클락 셀렉션이 0010를 선택했는데 이게 뭘 선택한 거냐면 인터널 8메가 클락을 선택한 거예요. 인터널 8메가 클락을 선택하고 디바이드